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어제 바로 21선 라인을 이탈하면서 손절컷까지 도달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지 라인을 유지하면서 상방을 가져간다면 좋은 투자가 될 수가 있겠지만 불과 하루 만에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은 테슬라는 손절을 하면서 재매수 기회를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장이라는 것이 하루 만에 움직일 수가 있고 우리가 그것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장대 항봉을 만들고 난 이후에 위쪽에서 이런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종가 기준으로 5일선과 21선 라인을 이탈했다는 얘기는 투자의 심리 자체가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도 방향을 전환해 줄 수가 있는 리스크가 생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전액 손절을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50% 정도는 물량을 정리를 해주면서 재매수 기회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쯤 재매수를 하는 게 좋으냐? 일단 지금은 좋은 위치는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5일선과 21선이 동시에 하방으로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캔들이 아래쪽에 떨어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확산을 한 이후에 재수렴하는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기회는 어느 구간으로 볼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캔들이 단기적인 이평 라인을 다시 돌파하는 상황까지는 우리가 1차적으로 기다려준 이후에 재매수,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를 매수하시면서 이 위치에서 평단을 잡기보다는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갔다면 좋았겠지만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나온 거라면 거기에 따라서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하방으로의 이탈 흐름이 잡힌 상황에서는 오늘 시가 기준으로 돌려놓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손절을 하거나 비중을 줄임으로써 재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 부분이 하방으로 이렇게 확산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재매수 기회 자체는 캔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서는 구간까지는 기다려 주시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발생하는 악재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화될 때까지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가지고서 장투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미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럴 때 매수를 하신 분들 여기서 매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재매수 기회를 만약에 잡으신다라고 한다면 더 낮은 가격대에서 충분히 공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세가 꺾이는 변곡점의 모습이 나온 상황에서는 우리가 매수 기회로 생각하기보다는 수익 실현 혹은 재매수가 가능해지는 가격대까지 내려오는 시작점에 도달을 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서 앞으로 시장을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이 보였다가 시장의 심리가 식음으로써 이탈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돌려놓는 흐름 혹은 좋은 호재로 바로 추세를 돌려놓지 못한다면 오늘부터 이탈이 나오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하방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와 유사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아이온큐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도 제가 21선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기에는 불안한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21선 라인을 재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5일선까지 모두 깨버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201선과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가져갈 수 있는 흐름으로 시장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아이온큐 반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슬로우 스토캐스틱 K값 자체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약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불안하다라는 설명도 드렸었는데 역시나 반등세가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이온큐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윙적 접근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1차적인 수익 실현 구간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구간은 재매수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하방을 그린 이후에 앞서 설명드렸던 테슬라와 유사하게 이격도가 만약에 이렇게 단기평과 벌어지게 된다면 캔들 자체가 단기평 위쪽으로 회복하는 구간에서 1차적인 재매수 구간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아이온큐 모두 단기적으로 추세 이탈이 나온 상황이어서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일단은 관망 그리고 비중을 줄이는 리스크 관리로 접근을 해주시면서 향후에 좀 더 저렴해진 가격에서
재매수를 해주시는 게 안전한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성장기를 지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온큐라는 종목과는 다르게 이미 엄청난 매출과 실적을 만들고 있는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기업의 가치가 내재 가치 이하로 크게 떨어질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파동상 저점이 왔다 싶으면 모아가시는 전략이 괜찮은 투자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기에 있는 종목이고 새로운 기술로의 진입을 노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테슬라에 비해서는 더 클 수가 있어서 조정을 더 크게 받았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낙관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최대한 평단을 낮춰서 보유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적절한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만약 지금 여기서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평단을 낮춰서 보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위쪽에서 섣불리 물을 타시거나 매수를 하기보다는 긴 시계열로서 투자 컨셉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유사하게 이미 실적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어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고,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그냥 보유하면서 21선 이탈 같은 이벤트가 생기는 부분에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지수로 살펴본다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상방으로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단기입형 위쪽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S&P 500 같은 경우도 아직 5일선 이탈이라거나 21선 이탈 같은 매도 신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러셀 같은 경우가 오히려 조금 더 위험해 보이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 전날의 시가 자체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방에서의 추세가 꺾였다는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전날의 시가 자체를 붕괴시키지 않으면서 그래도 위쪽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였다고는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꺾여 내려가면서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위쪽에 아직도 200일선이 있는 역배열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서 소형주 투자, 그러니까 AI나 이런 쪽에 집중된 소형주에 많이 들어가 계신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가장 좋아 보이는 섹터나 지수로는 반도체 섹터가 여전히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SOXL 같은 세배 레버리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홀딩 전략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섣부른 매도보다는 시장 전체는 방향을 돌려놨기 때문에 세배 레버리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SOXL이나 불즈 같은 이러한 대형주 혹은 기술주 위주의 섹터들이 좋은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짧은 단기적인 수익을 보는 10에서 15%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은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략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반도체 섹터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LRCX나 랩리서치죠. 그리고 AMD 같은 종목들을 개별주로서 공략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AMD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전고점에 비해서는 아직 한참 갈 길이 있기 때문에 LRCX 같은 경우도 전고점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밖에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도하는 지금 섹터들 중에서는 이렇게 이전의 고점에 비해서는 아직은 절반 정도 구간까지만 도달을 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종목들 가운데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잘 골라내셔서 투자를 한다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도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텔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는 종목이어서 반도체 섹터들 중에서도 추세가 유지되면서도 상방으로의 여력이 좀 더 남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공략을 해주시는 것이 안전한 투자법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특히나 7월부터는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장밋빛, 기술로 인한 기대주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것이 관세전쟁으로 인한 실적 저하로 시장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홀로 빛나는 종목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 하나의 주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7월에 발표되는 실적들에도 미리 스터디를 좀 해주시면서 종목을 선별하는 작업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러한 개별주들 제가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멤버십을 통해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받으실 분들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